네, 웹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발표하는 엄혜광이고요. 저는 오늘은 조금 실제 코딩에 관련된 이야기인 코딩 스타일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딩 일단 다양한 코딩 스타일이 있는데 이제 저희 랩은 기본적으로 C++를 위주로 짜고 이제 아무래도 프로젝트나 팀 단위의 코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알고 서로가 좀 서로의 코드를 이해하기 쉽게 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예전에 짰던 코드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막 네임 1, 네임 2, 네임 3 해놓고 막 여기 이거 두 개만 또 초기화해놓고 뭐 KK 뭐 이렇게 지금 다시 고치려고 보면 전혀 알 수 없게 해놔놓고 이 함수 같은 것도 보시면 여기 보면 더블 포인터 더블 이렇게 해놔서 사실 지금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이라면 언제가 아, 6개월 전. 학부 한 2학년 한 4, 5년 전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저러한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규칙의 코딩 스타일이 있는데 규칙을 지키는 이제 이거의 주된 목표는 일단 가독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딱 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짜는 게 주 목표고 이제 저 팀이나 프로젝트 단위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코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메모리 상의 이제 코드 상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더 뭐 그 규칙을 정할 때도 있고 이제 또 특정 코딩 스타일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안에 치중한다거나 이제 코드의 안전에 치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또 혹자가 말하기를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기능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도 너무 막 쓰다 보면은 이제 혼란이 오거나 뭐 컴파일러 따라 또는 에디터 따라서 좀 그 다양한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통용되는 이제 C++ 스타일 코딩 스타일에 대한 뭐 몇 개 유명한 것들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구글이 있고 뭐 JSF 그리고 이제 CERT 같은 경우는 이제 카네기 멜론에서 좀 더 보안에 치중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든 코딩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2001년쯤에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그 만들어서 이제 배포한 것이 있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일단 가장 이제 구글 코딩 스타일 바탕으로 이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코딩 스타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긴데 이제 그 구글 내에서 작성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 규칙을 지키고 있다고 하고 이제 뭐 특정 부분에 뭐 치중된 것은 아니고 이제 가독성과 효율을 적당히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이제 좀 범용적인 코딩 스타일이라서 이걸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나와 있는데 이제 뭐 각 부분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좀 이런 식으로의 설명이 나와 있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왜 이렇게 쓰는 건가를 알 수 있고 뭐 나도 이렇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좀 더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더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헤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이 디파인 부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좀 여러 부분에서 인클루드 시킬 때 중복하는 에러를 막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프로젝트 이름, 패스, 그리고 파일, 그리고 h를 붙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파일만 붙이고 h 붙였는데 이제 좀 더 스페시픽하게 해서 최대한 중복이 일어나는 경우를 막고자 이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요. 이제 인라인 함수 같은 경우에 뭐 저는 아직 인라인 함수를 많이 구현하지 않지만 좀 더 이제 코드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인라인 함수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를 리턴하는 방식이 아니고 거의 치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컴파일러에서 바로 콜하는 형식인데 이제 그래서 짧고 중요한 함수 같은 경우는 좀 효율적이지만 너무 길거나 하면 이제 컴파일러에서 이제 인라인으로 처리해 버리지 않을 때도 있고 오히려 코드가 더 실제 계산하는 코드는 더 길어져서 비효율적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10줄 이하인 코드가 중요할 때만 이제 인라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고 이제 루프모 같은 경우는 인라인을 포함하지 않고 뭐 이런 식의 규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펑션 파라미터 오더링이라고 해서 이제 함수의 매개 변수 어떻게 전달하느냐 뭐 사실 뒤쪽으로 가면 막 스페이스 띄우냐 마냐 이런 굉장히 세밀한 것까지 다 정해져 있는데 이제 함수의 인자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순서가 이제 입력 변수 그다음에 뭐 입출력 겸용 그다음 출력 변수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고 입력 변수 같은 경우에 이제 값이나 그 레퍼런스 씌울 때 컨스트를 주로 붙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뭐 꼭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룰은 아닌데 이제 꼭 못 지킬 경우가 있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지키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쓰실 텐데 이제 include 할 때 이제 이름과 형식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제 CPP 파일 같은 데서 바로 자기 자신이 필요한 헤더 파일을 제일 먼저 include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파일, C++, 그리고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의 헤더 파일,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내에 다른 헤더 파일 이렇게 include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구글에서 제시한 예제고요. 이제 밑에가 제가 짠 건데 이제 별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라이브러리 먼저 갖고 오고 막 C++ 뒤에 갖고 오고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고치면 나중에 통일되면 깔끔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네임스페이스에 관했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네임스페이스를 제 스스로 짜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맨날 그냥 유징 스페이스 여기 위에 보시다시피 유징 네임스페이스 std 뭐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다 쉽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함수나 변수의 이름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제 딱 지정해 놓는 것인데 이제 이런 건 사실 개인이 짤 때야 자기에게는 다 알고 피하지만 다른 사람이랑 할 때는 공통적인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좋긴 한데 이제 또 너무 길게 네임스페이스를 해버리면 뭐 가끔 혼란스러울 때도 있다. 왜냐하면 클래스도 클래스 나름의 네이밍 법칙이 있고 또 네임스페이스도 하면은 충돌을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름 규칙이 있어서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단점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네임스페이스를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없는 네임스페이스 즉 이런 거는 이제 그 헤더가 아니고 CPP 파일에서만 적용하는데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네임스페이스라고 하고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안에는 인덴트를 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이 있는 네임스페이스에서는 이제 include랑 전방선언 뒤에 이제 모든 걸 다 네임스페이스 안에 넣어라 라고 돼 있고 네임스페이스 안에서는 이제 안에서의 규칙을 지키면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좀 저한테는 굉장히 제 코드 많이 뜨고 오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유징 네임스페이스 std 같이 모든 특정 이제 헤더 파일을 모두 갖고 오는 유징 디렉티브 유징 지시자를 절대 쓰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비효율적이고 이런 것 사실 이것만 봐서는 특정 함수를 불러와서 뭘 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냥 코드를 짧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쓰지 말라고 하고 있고 이제 특정 함수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제 유징 선언자는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cout 같은 것도 이제 std cout 이렇게만 해서 cout만 딱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non-member, static member 그리고 글로벌 펑션인데요. 이제 non-member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잘 몰랐고 이제 글로벌 펑션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최대한 쓰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효율적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non-member 같은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전역 함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 클래스 안에 이 클래스는 세 가지 함수가 있고 이거를 모두 불러오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함수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같은 기능을 하는 클래스 밖에 이제 비멤버 함수인데 이제 그냥 클래스 자체를 클래스 포인터를 이제 인자로 받아서 이 세 개를 불러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차이가 뭐냐라고 하시면 이제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일단적으로 그 클래스 안에서 프라이빗 변수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함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이제 보안적으로도 안전하고 캡슐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빼면은 클래스 인자 하나만 받기 때문에 뭐 그 클래스 내부 멤버 함수로 선언했을 때의 함수 개수나 이런 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숨기기 용이하고 확장성에도 용이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멤버 함수는 다들 많이 쓰겠지만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비멤버 함수를 물론 전역으로 하지 않고 네임스페이스 안에다가 넣으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렇게 코딩했을 때 다른 곳에서 이 클래스를 쓰고 싶으면 저 클리어라는 펑션은 전역적인 형태로 쓰면 돼요? 그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헤더 파일 안에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쓰기 때문에 그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저 함수를 따로 불러오는 아까처럼 유징 디클레이션을 유징 선언자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봐가지고 잘못 봤습니다. 저게 지금 W가 포인터로 들어가는 거면 화살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잘못 짰네요. 저는 이런 실수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지역 변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좁은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을 만큼 선언을 해라. 최대한 좁게 선언을 해라. 하고 이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보통 위에다가 선언하고 밑에다가 값을 넣는데 이제 거의 선언과 동시에 하는 게 효율적이면서도 이제 보면서 바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안 좋다. 그리고 이제 루프문 같은 경우에 좀 예외인데 이제 루프문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이게 루프문 나올 때 다시 한번 소멸을 하고 할 때마다 선언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00만 번을 다시 선언했다 지웠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효율적이라고 봐서 루프문 같은 데 들어가는 지역 변수는 이제 바깥에 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같은 경우 이제 생성자가 있는데 생성자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은데 좀 간략하게 줄이면 이제 생성자에서 너무 이제 중요한 생성자는 생성자 안에 넣지 말고 그냥 init 펑션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넣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제 에러 같은 게 뜨면 그냥 생성자 안에 넣으면은 좀 알아내기가 힘들고 또 사람들이 그냥 생성자 할 때 불러버리면 좀 별 생각 없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nit 함수 같은 걸 따로 만들어서 이제 디버깅이 편하게 하고 좀 더 POI도 호출할 때 좀 정확히 기능을 파악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생성자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대부분 많이 선언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무조건 선언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기본 생성자가 없으면은 이제 초기 값으로 그냥 아무도 모르는 값이 들어가서 이제 좀 쓸데없는 에러거나 알 수 없는 에러를 많이 발생하는데 기본 생성자를 선언해 버리면 이제 불가능한 값으로 셋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버깅 할 때 그냥 애초부터 불가능한 곳에 에러가 나서 생성자가 없어서 에러 났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는 뭐 내용이 없더라도 꼭 생성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내의 선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오죠. public protected private로 선언을 하고 이제 그 내부에서 순서는 이제 뭐 열거형이나 타입데프나 타입데프 그 다음에 이제 상수, 생성자, 소멸자 그리고 기본 이제 함수 그리고 이제 데이터 멤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저도 이건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를 최대한 짧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함수를 최대한 짧게 하라는 거는 이제 최대한 짧고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면 이제 가독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제 확장할 때도 좀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글에서 그 제시하는 규칙은 이제 40줄이 넘어가면 쪼갤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쪼갰을 때 뭐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조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쪼갤 수 있으면 쪼개라 라고 해서 40줄 이하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other C++ feature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C++에 좀 한정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캐스팅 같은 경우에 저도 사실 이제 밑에 이제 C 캐스팅에서 그냥 이렇게 인트면 인트 가로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일단 앰비규어티가 많이 생기고 특히 이런 거 예제로 잘 드러났는데 이제 인트 3.5를 하면은 이건 3.5에서 3으로 변환을 컨버전 시킨다고 합니다. 같은 변환인데 근데 하지만 이 헬로우라는 것으로 하면은 이 캐스트 변환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정확한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건 아예 값 자체를 컨버전 같은 경우 값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애매하게 하지만 겉보기엔 똑같기 때문에 이러한 좀 그 앰비규어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C++ 캐스팅인 뭐 스태틱 캐스트를 이용하는 게 가장 뭐 보기에도 직관적이고 이제 그런 것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캐스트가 기본이고 이제 컨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컨스트 캐스트를 쓰거나 쓸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그 클래스 내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꼭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테스트 용도 이외에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좀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인터프리 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안전하진 않지만 포인터 같은 걸 할 때는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C++에서 스태틱 캐스트 메서드를 쓰면 지금 C에서는 컨버전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같이 가능하다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나와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다 캐스트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컨버전 하지 않고 그래서 원본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위 연산자에 관한 사항인데 이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다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뿔뿔이와 아이뿔뿔에 대해서 그냥 대부분은 연산 순서만 생각하고 뭐 효율 같은 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효율면으로 따졌을 때는 뿔뿔이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풀풀 i 같은 경우에는 i를 계산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냥 i 값이 하나로 존재하는 반면에 i 풀풀 같은 경우에는 i를 복사해 놓고 이제 그 더한 값을 따로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적인 면에서 좀 비효율적이긴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이런 거는 스칼라 값이나 그런 걸 쓰기 때문에 가독성 면에서는 i++가 좀 낫다고 합니다. 뭐 그 문법적으로 이제 주어 다음에 플러스가 오기 때문에 뭐 가독성 면으로 이게 낫기 때문에 이제 이건 자유롭게 써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복사를 하게 되는 그 객체가 조금 클 염려가 있는 이터레이터나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풀 i를 쓰도록, 그러니까 이제 전위 연산자를 쓰도록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스트 변수 같은 것도 이제 뭐 쓰다 보면 종종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컨스트는 아무래도 그 의미를 확실하게 할 때 주로 쓰다 보니까 이제 확실하면은 무조건 써라, 최대한 쓰는 게 좋다라고 하고 있고, 하지만 컨스트가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컨스트 변수를 선언했을 때 그거를 호출하는 함수도 컨스트가 되어야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전염성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지만 뭐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조금 저는 많이 충격받았는데, 이거 인티저 타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구글에서는 int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길면은 롱이나 뭐 좀 쇼트는 잘 안 쓰면 롱이나 롱롱 같은 경우를 종종 쓰는데, 그 얘기 되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쇼트가 16비트, 32비트, 64비트 이렇게 알고 있고, 이제 이게 근데 이러한 비트가 이제 컴파일러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std int.h라는 이제 기본 제공하는 헤더에서 그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이렇게 딱 정확한 비트를 명시하는 int형을 가져와서 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이 봤던 이제 외부 코드나 라이브러리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선을 많이 했는데, 이제 구글 같은 곳에서도 이런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nsigned는 쓰지 말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이걸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unsigned로 해놓고 감소를 계속 시켰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하면 이제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무한 루퍼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자주 피하게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컴파일러가 경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unsigned는 굳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쓰지 마라 라고 하고 있고, 사이즈 오브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쓰시는데, 사이즈 오브도 타입으로 보통 많이 쓰는데 타입으로 쓸 수밖에 없을 때는 타입으로 쓰지만 변수로 쓸 때는 변수로 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memset 같은 함수를 쓸 때 이제 초기화하는 함수죠. 그래서 이런 걸 쓸 때는 아무래도 변수에 따라서 사이즈가 바뀔, 이 변수에 위에서 수정을 하면서 만약 이런 스트럭트에서 스트럭트를 다시 고친다 라고 하면 이 사이즈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좋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만약 이게 안 되면은 타입을 써도 무방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네이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앞에서 저희 예를 보셨겠지만 저는 대충 1, 2, 3, 4 이렇게 붙였었는데, 이제 네이밍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세히 써놔라. 그래서 저희 그 축약을 하지 말라. 그래서 뭐 가끔은 해도 되지만 그 축약을 하지 말고 최대한 자세히 써놔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 딱 변수만 봐도 이게 뭐 하는 건지 바로 알 수 있게 해놔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타입이나 변수 같은 경우에는 명사, 그리고 함수 같은 경우에는 명령 동사로 해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num completed connection 이렇게 꽤 길어 보여서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줄였었는데, 이제 이게 좋고 이런 거는 조금이라도 이제 좀 애매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쓰지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축약이 통용되는 경우가 이제 딱 여기인데요. 그래서 DNS 이런 거는 누가 봐도 그냥 도메인 네임 서버이기 때문에 DNS 정도는 괜찮다 라고 하지만 이제 PC 이런 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러 카운트는 괜찮은데 에러 CNT는 안 된다. 저는 CNT를 줬었는데 그 다음 이제 파일 네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파일 네임 같은 경우에는 모두 소문자로 쓰고 언더바나 이제 대시는 괜찮다 있고, 이제 최대한 특정하게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기 쉽게 쓰는 거죠. 그리고 타입 네임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이제 클래스 같은 이름 같은 경우죠. 그래서 대문자로 시작하고 명사마다 단어마다 대문자로 시작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같은 언더바를 쓰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여기서는 딱히 프로 앤 컨도 없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파악하기 편하게 오늘 규정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딱히 그 이상 그 이하도. 보통 리눅스 유저들 파일 이름을 소문자 써. 윈도우는 신경 안 쓰는데 리눅스나 리눅스 유저들 소문자 파일 이름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 이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소문자고 언더바를 이제 단어들 사이에 넣어줘라. 뭐 안 넣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지 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대문자 이렇게 넣지 마라라고 해놨고 이제 클래스 멤버 같은 경우에 끝에 언더바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일단 클래스 멤버를 구분하기 위한 것도 되고 뭐 이제 의견을 들어보니 뭐 뒤에 점 같은 걸 붙였을 때 뭐 알아보기 편하게 뭐 이런 식의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 같은 경우에는 K를 앞에 붙여라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삼성 코딩 스타일 같은 것도 부분은 이제 거의 타입마다 어떤 건 M을 붙이고 멤버 같은 경우는 M을 붙이고 상수는 C를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딱 다 나와 있는데 구글에는 상수에는 K를 붙여라 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럼 함수 이름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함수는 이제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단어마다 대문자를 써라. 그래서 아까 그 타입 이름과 거의 비슷한 형식이죠. 근데 언더바를 쓰지 마라. 그런 거고 이제 조금 흥미로운 것은 이제 만약에 에러를 나거나 했을 때 크래시가 나는 함수는 or die라는 이러한 뒤에 붙여라 글자를 붙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에러가 났거나 했을 때 이 부분을 보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자와 이제 변형자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getset으로 많이 표현하죠. 클래스 내 프라이빗 변수를 접근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여기서 클래스 변수니 내부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 언더바를 붙였고 이제 여기서 이런 이 끝 여기 인트를 붙이고 set은 이제 여기를 똑같이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함수지만 대문자고 언더바 쓰지 않는 게 아니고 이제 getset의 경우에는 이제 변수르면은 그대로 갖다 붙이고 앞에다가 get이나 set을 붙여라. 그리고 이제 주석입니다. 그래서 주석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그냥 요약하면은 자세히 잘 써라. 그래서 보통은 대충 쓰는데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 이 클래스가 뭐 하는지 굉장히 길게 써놓고 이제 이것도 그냥 함수 하나인데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슬래시 두 개나 이제 슬래시 별을 쓰는데 둘 중에 하나 둘 다 써도 상관없는 두 개 중에 어느 걸 쓰는 상관없는데 하나를 일관성 있게 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을 열심히 달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매팅에 관한 내용인데요. 포매팅에서는 이제 라인 길이에 대해서까지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80줄이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가독성 위해서 했고 요즘 그래서 거기 구글 그 페이지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규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80줄은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모니터가 커지고 해상도가 높아져서 80줄 너무 짧지 않냐라는 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옛날에 있는 코드가 80줄이니까 계속 맞춰주기 위해서 구글은 그냥 80줄이라고 제 80줄을 제한을 건다고 합니다. 네, 한 줄에 80글자. 뭐 그런 거는 이제 에디터 같은 데서 보통 지원을 많이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메모장에서도 밑에는 뜨고. 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냐 탭이냐를 하는데 이제 저는 탭을 많이 썼는데 구글은 스페이스를 써라. 그래서 인덴테이션 할 때마다 스페이스 2개를 띄워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터 같은 데서 탭키의 기능을 스페이스로 바꿔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깔끔히 지켜놨고 이제 네 그래서 이건 4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이거요? 네? 스페이스 그렇지 않을까요? 딱히 없지 않을까요? 네. 이게 이런 코딩이 대부분 이맥스나 VI 같은 이런 네. 데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데서는 그냥 키 몇 개 누르고 네. 가기 때문에 네. 윈도우 환경에서 타이핑하거나 네. 근데 요즘엔 아마 윈도우에서도
뭐 그 에디터 웬만한 에디터는 지원 어느 정도 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선언과 이제 네,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개만 뽑으면 이제 여기는 스페이스에 넣는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괄호 있죠? 함수 선언 다음에 괄호. 여기는 스페이스 넣지 않고 여기도 넣지 않고 그리고 여기 함수 선언 끝나고 나서 괄호를 띄우고 이 대괄호 함수 본문으로 들어간 대괄호는 꼭 같은 줄에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닫는 게 여기 같은 줄에 들어가고 말고는 이제 자기 자유다. 그리고 이제 이게 80줄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리얼리 롱 펑션 네임 같은 경우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탁탁탁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 줄마다 보통 주석이 들어가는 코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기먼트에 주석 따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 뒤에다 달면 되지 않을까? 여기. 저는 구글에서 일을 해보지 않아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포맷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포맷 같은 거 아까 나왔듯이 퍼블릭, 그다음에 이제 프로텍티드 프라이빗으로 돼 있고 이제 퍼블릭 이런 거는 하나 띄웁니다. 하나 띄우고 이제 나머지는 일반적인 인덴테이션인 두 글자씩 띄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클립스 쓰셔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인데 수평 이제 공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거는 문장의 끝에다가 공백을 넣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할 수 있고 그래서 문장의 끝에는 넣지 마라 라고 되어 있고 이 버티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짧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함수 막 처음이나 끝에 가독성을 높일 거라고 이제 엔터를 많이 쳐놨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지 마라. 그리고 최대한 짧게 하고 이제 그래서 가장 기본 베이직 프린시플이라고 해놔서 이제 블랭크 라인은 필요 없으면 쓰지 마라 라고 돼 있고 이제 코드가 이제 한 흐름이 이제 한 화면에 들어와야 읽고 이해하기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길어지면 알아서 조절하겠지만 이제 최대한 이런 것을 잘 끼워 넣어라 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개략적으로 좀 길지만 개략적으로 좀 소개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구글에서 이 규칙을 따르고 있다 뿐이지 이거는 뭐 정확한 답은 아니고 결국 그 구글에서도 최종적으로 말하는 거는 어떻게든 이제 일관성 유지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유지하고 이제 일관성 이런 것을 지키고 있으면 이제 남의 코드를 볼 때 몇 분을 일단 몇 분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들려온 바로는 이 클립스 같은 곳에서는 이제 구글 코딩 스타일의 포맷을 맞춰주는 플러그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 이제 띄어쓰기 이런 건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나중에는 저희 나름대로 코딩 스타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이런 식으로 그냥 일관성 있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걸 하는 디테일이 여기서 주장하는 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네. 요걸 따르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코딩을 하더라도 마치 한 사람이 코딩하고 같은 스타일을 만들자. 네. 그게 핵심이니까 네. 뭐 따로 이거는 이렇지만 우리 스타일 따로 만드는 필요 없이 네. 이렇게 표준화된 게 있다면 그냥 이걸 따라서 모두가 같이 그런 스타일 가자 이러면 요거 지금 발표하는 기회에 네. 그것도 같이 펄스 스타일 맞추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구글 스타일 따릅시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그 헤더 파일 아까 네. 네. 지금 프레그먼스를 쓸 수도 있고 보여준 것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요? 그러니까 헤더 파일 그거 처음에 네. 프레임워크 네. 그거 방금 그거 찾아봐서 네. 그냥 말해주면 컴파일러에 따라서는 네. 저렇게 했을 때 헤더가 클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그 헤더가 인트로듀스 될 때마다 파일이 일단 다 있는데요. 네. 왜냐면 엔디프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아, 네. 클 경우에는 네. 컴파일러에 따라서는 비율조수가 있다고. 이걸 선언한 자체가요. 그래서 프레임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네. 컴파일러한테 아이를 한 번만 읽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쓰면은 한 번만 딱 읽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엔디프가 어딘지 알아야 되니까 그 나올 때마다 계속 다 해서 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